조용한 암살자로부터 당신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법. 65세 이후 반드시 바꿔야 할 수면 습관 4가지. 서론. 평온한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우리 강아지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 라며 환하게 웃으시던 74세 박철민 어르신. 지난 40년간 단 한 번도 건강검진에서 기상소견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고 오히려 연세에 비해 정말 정정하십니다. 나는 칭찬만 받아오셨습니다. 그런 그가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의 애타는 부름에도 영원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부검 결과는 수면 중 심정지.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갑자기 잃은 슬픔과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더욱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러한 조용한 죽음이 65세 이상 어르신들 사망 원인의 무려 40%를 차지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어젯밤을 떠올려 보십시오. 편안하게 주무셨습니까? 마지막으로 드신 저녁 식사는 언제? 무엇이었나요? 주무시는 방의 온도는 적절했는지, 또 어떤 자세로 잠자리에 드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어쩌면 이 사소해 보이는 질문들이 바로 당신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일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글에서는 단 4가지 수면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조용한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82%가 이 위험한 수면 습관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은 그 위험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 이러한 습관을 개선한 노년층의 평균 기대 수명이 7년 이상 늘어났다는 결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여 년간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수많은 어르신 환자분들을 만나온 이지훈입니다.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첨단 의료 장비나 값비싼 신약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소소한 생활 습관에서 결정된다는 것을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4가지 수면 습관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는 의학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평생 환자들을 돌보며 터득한 귀한 지혜입니다. 만약 오늘 밤 이 정보를 모른 채 잠자리에 드신다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40%의 위험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나요? 서두에 말씀드린 박철민 어르신도 생전에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65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수면, 습관 4가지와 그 해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론 1.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세월의 강물은 우리 몸의 풍경을 조금씩 바꾸어 놓습니다. 20년 전에는 밤새워 일해도 끄떡없던 몸이 이제는 단 몇 시간의 수면 부족에도 큰 타격을 입습니다. 65세를 넘어서면 우리 몸은 젊은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심장은 젊은 시절에 비해 그 기능이 약 30% 저하되고 혈관은 탄력을 잃어 파열 위험이 4배나 높아집니다. 호흡기 기능 또한 약화되어 기도가 23% 쉽게 막힐 수 있습니다. 원장님, 저는 아직 건강합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물론 건강하십니다. 하지만 건강한 상태에서도 잘못된 수면 습관은 마치 보이지 않는 좀벌레처럼 우리 몸에 조용히 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면 중에는 이러한 취약점들이 극대화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심장박동은 느려지고 혈압은 낮아지며 호흡은 얕아집니다. 이때 사소하다고 여겼던 나쁜 수면 습관이 이러한 생리적 변화를 극단으로 몰아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위험한 습관들이 대부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매일 반복하는 일상적인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늦은 저녁 식사, 자기 전 물 한 잔, 따뜻한 아랫목에서 자기, 특정 자세로 누워 자기. 이 평범한 행동들이 65세 이후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조용한 암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돌보던 67세 최수의 할머니는 매년 건강검진에서도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손수 담근 김치에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제일 좋아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가족들이 할머니를 깨우러 갔을 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는 수면 중 급성 심근경색. 사망 전날 밤, 할머니는 늦은 시간에 지인들과 칼국수에 막걸리를 드시고 바로 잠자리에 드셨고 평소보다 더 따뜻하게 온돌방을 데우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습관이 할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안타까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난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박철민 어르신도, 최수의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몸의 변화는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됩니다. 갑자기 경고등이 켜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의 생명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필수 생존 지침입니다. 그리고 가장 희망적인 소식은 이 모든 위험한 습관들을 바꾸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약물이나 힘든 병원 치료가 아닌 일상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본론 2. 65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치명적인 수면 습관 4가지와 해법. 첫 번째 치명적 습관, 늦은 밤. 기름진 야식과 과식. 저녁 늦게 먹으면 살쪄 정도로만 알고 계셨다면 훨씬 더 심각한 진실을 모르고 계신 겁니다. 수면 직전의 과식. 특히 한국인이 사랑하는 야식 메뉴인 치킨, 족발, 라면과 같은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단순히 체중 증가를 넘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정교한 생체 시계가 있어 밤에는 소화 기능을 최소화하고 신체 회복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때 심장 박동과 호흡이 느려지고 소화 활동 역시 최소화됩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 기름진 음식이나 과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쉬려 하는데 위장은 밤새도록 힘겹게 일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위에 머무르며 계속해서 위산을 분비하게 만들고 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심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해부학적으로 식도와 심장은 매우 가까이 위치해 있어 위산 역류는 심장 리듬의 교란을 일으키거나 심하면 협심증과 유사한 흉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누워있는 자세에서는 이 역류가 더욱 쉽게 일어납니다. 미국 심장협회 (ACA)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2시간 이내에 과식한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야간 심장마비 위험이 71%나 높았습니다. 일본 도쿄대학의 연구에서도 취침 전 3시간 이내에 저녁 식사를 하는 노년층의 뇌졸중 위험이 64%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삼겹살, 튀김, 기름진 찌개류 등은 소화되는데 최소 너댓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런 음식을 야식으로 드시고 바로 잠자리에 드신다면
당신의 몸은 밤새도록 소화에 에너지를 쏟느라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셨던 76세 최만식 할아버지는 40년간 거의 매일 밤 11시쯤 라면에 김치를 드시고 바로 주무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늘 그래왔슈. 그게 제일 맛있어 라고 말씀하셨지만 3번의 심근경색과 1번의 뇌경색을 겪으신 후에야 이 습관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깨닫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이신 71세 이금자 할머니는 밤마다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과 신물 때문에 잠을 설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았지만 약물 치료에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저녁 식사 시간을 3시간 앞당기고 저녁 메뉴를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 위주로 가볍게 바꾸도록 권해드렸습니다. 놀랍게도 단 2주 만에 밤중 가슴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6개월 후 내시경 검사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해법. 잠자리에 들기 최소 서너 시간 전에는 저녁 식사를 마치십시오. 가급적 저녁 7시 이전에 식사를 끝내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저녁 메뉴는 가볍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선택하십시오. 기름진 음식, 맵고 짠 음식, 밀가루 음식, 탄산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흰살 생선찜이나 구이, 두부, 계란, 다양한 채소와 나물 위주의 한식 백반이 훌륭한 선택입니다. 밤늦게 출출함을 느낀다면 바나나 반 개, 따뜻한 우유 한 잔, 소량, 또는 카페인이 없는 국화차, 대추차, 생강차 등이 좋습니다. 특히 바나나의 풍부한 마그네슘과 칼륨은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이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야간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최대 7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제 30년 진료 경험으로 볼 때 단순히 저녁 식사 시간과 메뉴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이 극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치명적 습관, 잠자기 직전 과도한 수분 섭취, 특히 찬물.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요. 나이 드니 어쩔 수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지금부터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의 농축 기능이 저하됩니다. 70세가 넘으면 신장의 혈액력과 능력은 젊은 시절의 약 60% 수준으로 떨어지며 이는 체내 수분 조절 능력이 약해졌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방광의 저장 용량도 줄어들고 방광 근육의 탄력성도 떨어져 같은 양의 물을 마셔도 더 자주 소변을 보고 싶어집니다. 취침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이미 기능이 저하된 신장에 부담을 주고 수면 중 여러 번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밤중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기립성 저혈압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기립성 저혈압이란 갑자기 일어설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으로 어지럼증, 낙상, 심하면 의식 소실로 이어져 뇌 손상이나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이 현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노인 낙상의 약 30%가 야간뇨 때문에 화장실을 가다가 발생하며 이로 인한 고관절 골절은 사망률을 크게 높입니다. 출처, 대한노인병학회. 이는 어두컴컴한 밤. 비몽사몽간에 움직이다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잦은 수면 중단은 심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정상적인 수면 중에는 심장이 휴식을 취하고 혈압이 안정되지만
잠이 깰 때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심장 박동수가 급격히 오르내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불규칙한 패턴이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밤에 3번 이상 소변 때문에 깨는 노인들의 부정맥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2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면 분절. 즉 수면이 자주 끊기는 현상은 깊은 수면, 서파 수면을 방해합니다. 깊은 수면은 우리 몸이 회복하고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줄어들면 면역력 저하, 인지 기능 감소, 우울증, 그리고 다양한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셨던 78세 강명희 할머니는 밤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나다 침대 발치에 걸려 넘어져 고관절 골절로 3개월간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수술 후 재활 과정에서 폐렴까지 겹쳐 생명이 위독한 상황까지 갔었죠. 할머니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건강에 좋다며 찬물 한 대접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할머니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해법. 잠자리에 들기 최소 2시간 전부터는 물이나 음료 섭취를 최소화하십시오. 특히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드시고 갈증이 날 때는 한두 모금 정도로 입을 적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홍차, 콜라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피하십시오.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소변량을 늘립니다. 저녁 식사 시 국이나 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수박이나 참외처럼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은 저녁 늦게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반드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방광을 비우고 자는 것만으로도 야간요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야간에 화장실을 갈 때는 침실과 화장실 사이의 조명을 은은하게 켜두거나 센서 등을 설치하십시오. 천천히 움직이고 필요하다면 손잡이나 지팡이를 사용하십시오. 침대 옆에 작은 손전등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치명적 습관. 너무 따뜻한 방. 특히 뜨끈한 아랫목. 한국 고유의 온돌 문화는 겨울철 추위를 이기는 데 효과적이지만 지나치게 따뜻한 방에서 자는 것은 어르신들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몸이 으슬으슬해서 방을 뜨끈하게 지지고 자야 개운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모르십니다. 수면 중 우리 몸의 중심 체온은 자연스럽게 약간 낮아집니다. 이는 깊고 편안한 수면을 유도하기 위한 신체의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방 온도가 너무 높으면 일반적으로 실내 온도 24도 이상, 바닥 온도는 그보다 훨씬 높음, 이러한 자연적인 체온 조절 과정이 방해받습니다. 우리 몸은 과도한 열을 발산하기 위해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이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탈수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탈수는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 혈전, 피떡, 생성을 촉진하고 이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새벽녘에는 혈압과 혈당 변동이 커지는 시간대이므로 더욱 위험합니다. 일본 도쿄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실내 온도가 23도 이상인 방에서 자는 70세 이상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야간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3% 더 높았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전해질 불균형도 초래될 수 있어 심장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해법. 침실의 이상적인 온도는 18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약간 서늘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수면에 최적입니다. 추위를 많이 타신다면 방 온도를 높이기보다는 가볍고 따뜻한 이불을 한 겹 더 덮거나 내복을 입으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체온은 유지하면서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입니다.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를 사용하신다면 온도를 너무 높게 설정하지 마시고 타이머 기능을 활용하여 새벽에는 꺼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창문을 열어 실내 공기를 환기시켜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고 적절한 습도 50에서 60%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 치명적 습관, 등을 대고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 앙화위. 천장 보고 자는 게 제일 편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을 대고 자는 자세, 앙화위는 젊었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65세 이상이 되면 여러 가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목과 인두 주변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고 약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똑바로 누워 자면 중력의 영향으로 혀와 영구개가 뒤로 밀려 기도를 막기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면 무호흡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잠자는 동안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거나 얕아지는 질환으로 혈중 산소 포화도를 떨어뜨려 뇌와 심장에 심각한 부담을 줍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지속되면 고혈압, 부정맥, 심부전, 뇌졸중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며 주간 졸림, 만성 피로, 기억력 저하, 아침 두통 등을 유발하여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중증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약 80%가 자신이 이러한 상태인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골이가 매우 심하고 자다가 숨이 막혀 컥컥거리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두통이나 피로감을 자주 느끼신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생명을 지키는 해법. 가장 좋은 수면 자세는 왼쪽으로 돌아 누워 자는 것입니다. 좌측이. 이 자세는 위산 역류를 줄여주고 심장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소화하며 기도가 막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옆으로 누워 잘 때는 무릎 사이에 얇은 쿠션이나 베개를 끼우면 골반과 척추 정렬에 도움이 되어 더욱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등을 대고 자야만 편하다면 머리와 상체를 약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베개를 하나 더 받치거나 각도 조절이 가능한 침대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코골이가 심하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수면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작은 습관의 변화가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65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치명적인 수면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늦은 밤 기름진 야식과 과식. 둘째, 잠자기 직전 과도한 수분 섭취. 셋째, 너무 따뜻한 방, 특히 뜨끈한 아랫목. 넷째, 등을 대고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 이 4가지 습관은 모두 수면 중 심장과 뇌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어 조용한 죽음의 위험을 높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습관들을 개선함으로써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제 30년 의사 생활 동안 저는 이러한 수면 습관 개선만으로 건강이 극적으로 호전된 수많은 어르신들을 보았습니다. 73세 오영애 여사님은 이 4가지 습관을 모두 바꾼 후 지긋지긋했던 불면증에서 해방되었고 매일 복용하던 혈압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82세 백승호 어르신은 수면 자세를 옆으로 바꾸고 침실 온도를 조절한 것만으로도 20년간 달고 살았던 극심한 코골이와 아침 두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단 한 가지만이라도 바꿔보십시오. 가장 실천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침실 온도를 1, 2도만 낮추거나 저녁 식사 시간을 1시간만 앞당기는 것처럼요.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생명을 구하고 가족에게는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습관 개선은 단순히 죽지 않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면의 질을 높여 낮 시간의 활력을 되찾아주고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한 환자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그냥 오래 살려고 시작했는데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눈 뜨는 게 이렇게 상쾌한 건지 알게 됐어요. 매일 아침이 선물 같아요.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소중한 삶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디 오늘 알려드린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나눠주시고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시대를 맞이하시기를 마음을 다해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